자, 늘 그랬듯 인사는 공손하게 손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무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네. 위클리벳 처음 시작할 때요, 사실 수익의 내부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저희가 위클리벳을 한 3년 정도 하는 동안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어서 사실 저희가 이 부분 좀 조심스러운 때 한 부분마저도 이미 바깥에서 지적을 맞습니다.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숨길 문제가 아니고 조심스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점점 네.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사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사실 문제로 좀 지적되어 오던 부분이 기어이 터졌어요. 맞습니다. 이게 예. 진짜 터질 게 터지는데요. 네. 이게 수익에서는 항상 요 얘기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좀 알려져야 되고 개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드디어 터졌습니다. 이게 각 수의과 대학에서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임상대학원생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인데 임상 과목 그 대학원을 진학한 학생들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임상대학원생들이 대학원 과정이지만 원래 대학원 과정이라는 건 들어가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이제 그렇죠.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인데 맞아요. 임상대학원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대학 동물병원에 진료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를 직접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진료 수의사 신고는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정식으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제 진료에 투입이 되는 일들이 뭐 거의 다 그랬어요. 10개 대학 동물병원 대부분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수의과 네. 대학을 졸업했고 국가 시험을 거쳤기 무슨 때문에 수의사죠? 수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럼요. 네. 엄연한 수의사인데 이제 네. 대학원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수의사인데 진료에 이제 투입이 되는데 정식으로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에 이게 한 언론사에서 한 수의과 대학 대학원생 열정페이 논란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이런 사실들이 딱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위클리벳 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 선생님들은 그저 전문직이어서 돈 많이 네. 버는 직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내부로 들어와서 조금 보니까요. 여기도 열정페이 있습니다. 아유, 많죠. 예, 네. 있고요. 수의사 선생님들인데도 불합리한, 부당한 대우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 중에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학동물병원이라는 곳이요. 교육의 장인 동시에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회의 모범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작 그러니까요.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꼽히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 보도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이 대학 동물병원 진료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들은 첫 학기에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2학기 이상 재학할 경우에는 월 6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금액도 동물병원 급여가 아니라 수의과 대학에서 지급하는 조교 수당이었다. 뭐 이런 보도가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고요. 뭐 다른 대학들도 뭐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좋은 곳은 1년차부터 뭐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도 사실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120만 원 이상 주는 학교도 있고 또 문제가 이 진료과마다 어떤 과는 일주일 내내 진료에 투입되는 과도 있고 어떤 과는 일주일에 뭐 이틀 진료하는 과도 있고 3일 진료하는 과도 있고 또 일반 회사원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6 이런 게 아니라 뭐 진료 시간 중에서도 낮에 대학원 수업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되게 과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잡아서 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뭐가 안 맞는다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일단 안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쨌든 진료에 투입되는 수의사는 진료 수의사로 시청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가 안 돼 있었고 이 두 가지 문제는 거의 다 걸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현실적인 법에 걸리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네. 뭐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면은 네, 이제 근로기준법 또 최저임금법 이런 거에 걸리는데요. 법정 좀 찾아보니까 웬만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가볍지 않은 처벌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뭐 3년 그 앞에 뭐 심하면 5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1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밀린 임금에 대한 지불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소급 적용해서 밀린 임금 지급해야 되는 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 하여튼 상황이 심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상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진료에 투입되는 학생들을 전부 다 진료 수의사로 그러니까 해당 수의과 대학 동물병원 진료 수의사로 신고를 하고 그렇죠. 정식으로 월급을 주고 다른 근로 기준들을 이제 준수시켜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몇 개 대학 수의과 대학 이제 교수님들이랑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실제 어쨌든 제가 재무제표를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건비를 다 챙겨줄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보통 조금이라도 챙겨주려면 최저임금이라도 넘게 모두 임상대학원생들을 월급을 급여를 챙겨주려면 최소 1년에 몇 억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1년 매출이 제일 잘 나가는 곳이 뭐 3, 40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로 수억 원이 갑자기 추가로 들어간다. 이거 감당할 수 있는 대학병원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 상황에서 이런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상대학원생들이 진료에 투입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진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임상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피해를 보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사실 수의계에 계신 분들은 지금 학범 대표가 하는 얘기가 다 바로바로 이해가 될 테지만 네. 저처럼 그냥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언뜻 생각할 때 왜 인의로 치면 사람 의사로 네. 치면은 인턴이라든지 그렇죠. 레지던트를 먼저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 인턴이나 레지던트 선생님들은 뭐 대학원생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은 거기서 진짜 현장에서 배우기는 그렇죠. 합니다만 말 그대로 현장에 매이고 그다음에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수의과 대학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또 이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의과대학 병원에 가면 인턴 레지던트, 수련이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진료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학원 과정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정식으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왔는데 아직 우리 수의계는 전공의 제도가 없잖아요. 전문의 제도가 없고 일부 동물병원에서 일부 과에서 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요. 그게 어떻게 전체 다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으로 딱 정착이 된 게 아니고 그렇죠. 병원에 따라서 병원에 따라서 예. 몇 명의 이제 수련 수의사를 따로 뽑아서 대학원 과정과 별개로 운영하는 과도 있고 뭐 그렇게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확립된 수련의 전문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공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임상대학원생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이제 벌어졌거든요. 벌어진 이유도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 인턴이나 레지던트 차원이 아니라면 네. 대학원생이라면 배우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오는 거라면요. 그냥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수준이어야 되냐면요. 아무리 수의사 면허증이 있어도 진료라든지 이런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대학원생이니까 예, 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의 과정은 그 정도여야지 만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있다면 이걸 그렇죠. 대학원생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가 맞습니다.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임상대학원생들한테 급여를 충분히 주지 못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유로 주지 못하더라도 임상대학원생이기 때문에 진료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진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월급은 못 주지만 그래도 너네 배워야 되지 않겠니? 교육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뭐 경험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투입을 하는데 이걸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또는 노동 관련된 이제 기관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어쨌든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있고 급여가 정식으로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또 이 친구들이 해야 되는 업무를 상사한테 지시를 받고 이러면 사실상 근로자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네. 이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근로자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서 아무리 지금 문제가 된 병원에서도 저는 뭐 실습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뭐 사인을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거는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다 위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근로자처럼 지금 일을 해온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직이라는 직종, 뭐 의사 부분이 아니더라도 왜 아직 숙련되지 않았으니까 와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다라는 차원에서 정말 개고생하다가 말 네. 그대로 네. 열정페이, 네. 정말 노동 착취 이런 네. 얘기들 보면서 저건 네.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사람이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그겁니다. 수의계에도 네. 똑같이 나온 이게 거예요. 수의계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똑같이 이제 수의과대 동물병원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요. 저도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과연 임상대학원에 가는 학생들은 지금 재학생들 들어가는 학생들이나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진료 경험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그래도 근로기준을 준수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저희 데일리빗에서 이걸 설문조사를 직접 해봤습니다. 아니 지금 그 네. 질문이요 정말 핵심인 게 뭐냐면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낙후돼 있냐면 아직도 아직 비숙련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한테는 경험이 더 그렇죠, 중요하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제공해 주는 거면 야, 돈 안 받는 걸 천만다행으로 알아라. 아니 정말 인식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근데 지금 똑같은 그 선상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작 당사자들한테 그래서 제가 숙련되는 동안 정말 좋은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라고만 생각하고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그걸 물어봤던 예, 거죠. 진짜 정말 당사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건지. 네. 그래서 저희가 급여를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진료 참여를 원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해서 저한테 일단 저 대답해. 원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모두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수치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현재 임상대학원생이거나 임상대학원 출신 수의사거나 아니면 임상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는 수의대 학생들만 좀 참여해달라고 당부해서 오늘 녹화날까지 447명이 참여했는데요. 원하지 않는다가 7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특정 수의과대학 교수님들이 뭐 일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부 교수님들이 정말 월급을 못 주지만 그래도 너네 진료에 투입돼야 되지 않겠냐, 너네도 그걸 원하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는 교수님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일부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리 뭐 사인을 하고 교육이고 실습이고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이거는 지금 근로자성이 인정돼서 근로기준법, 근로 관련된 법들 위반이라는 거, 이거 두 가지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만약에 교수님들 말씀대로 되려면요. 제가 대학원생이에요. 네. 사실 저도 대학원을 가봤지만 우리 네. 학범 대표도 대학원 공부를 해봤지만 네. 정말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될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네, 연구해야 네, 될 시간이 네. 너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공부하는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부분은 실습 장면을 정말 많이 봐야 되겠다 싶으면 그 부분만 신청을 해서 제가 그 부분만 볼게요 하고 들어갔다가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정말 수술이 잡히거나 하면은 뭐 치료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진료를 하는 뭐 진단서 같은 거 대학원생 이름을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100% 그냥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로를 네. 했다고 봐야 되고 근로기준법, 뭐 최저임금법 이런 관련된 법들을 위반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저는 네.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밖으로 불거졌는데 네. 혹여라도 이제 사실 밖으로 불거졌다라는 거는 상처가 도드라졌으니까 네. 치료할 네. 기회가 맞아요. 생긴 거잖아요. 당연히 기회라고 근데 봐야 됩니다. 그렇죠. 기회인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 그럼 니들 다 뺄게. 그럼 니들 원하는 대로 연구만 해. 라는 식으로 혹여라도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또 피해가 가는 그러니까요. 방식으로 또 제도가 만들어질까 봐 저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해결 방법을 딱 뽑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 중에 현재 임상대학원생들 그리고 임상대학원에 진학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갈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이제 대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수의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고 앞으로 이제 배출될 수의사들과도 관련이 있는 문제니까 저는 오히려 대한수의사회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수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그다음에 교수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좀 좋은 방법들을 찾는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거나 포럼이 네. 구성된다거나 그러면 좀 네. 어떨까? 공론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수의계 내부에서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자리가 마련될 것 같나요? 어때요? 뭐, 솔직히 말씀해 모르겠어요. 주세요. 지금 일단 한 개 수의과 대학에서만 이슈가 됐는데 네. 그 다른 수의과 대학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런 상황인데라고 해서 이제 막 부랴부랴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뭐 대처 방안 마련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위원회를 구성하자, 뭐 논의하자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겠죠. 해결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어차피 사실 이제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진 판에서는 조금 더 이 판 자체를 좀 키워가지고 사실 수의계 당사자들 있잖아요. 수의대생들도 저는 포함을 해서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단 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장이 수의계에도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소박한 마음을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위클리백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